반갑습니다. 저는 중3 아들을 둔 용산구에 사는 개똥엄마라고 하는데요. 우리 개똥이는 지금 학원에 가 있어요. 국어 학원에 가 있고, 저는 조용히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네요. 근데 이제 최근 그 개똥이의 최대 관심사는 스니커즈, 운동화를 사고 팔고 하는 내용입니다.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엄마 나 이 운동화 사고 싶어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이걸 사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? 그랬더니 이제 나이키나 그런데 아디다스에서 한정판을 얘네 그 사이트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응모 시간이 있어요. 10시, 12시, 2시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거기 가서 딱 응모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응모가 돼서 당첨이 되면 바로 결제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, 두 번째는 매장에 가서 밤새워서 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선착순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. 개똥이 친구들은 그렇게도 한대요. 그래서 자기도 가서 밤을 새우겠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다른 거는 웬만해서는 다 그냥 너 마음대로 다 해라 라는 주의인데, 밤에 집에 들어오는 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거든요.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안 돼 하고서 이제 그건 안 된다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응모하는 부분만 하고 있어요. 학교 가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. 이제 핸드폰을 내야 되니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. 엄마 응모를 이제 시간 맞춰서 해야 되니까. 그러면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해주죠.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. 그죠? 아들이 신경을 써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데, 오냐 내가 밤새 줄은 못 써줄 망정 추위에 떨면서 줄을 서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못 해주랴 하면서 제가 이제 응모를 해주는데 다 떨어져요. 거의 떨어져요. 저희 개똥이도 2번인가 됐었어요. 근데 된 제품들은 별로 그렇게 리셀 했을 때, 다시 되팔았을 때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구매를 하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분석해서 이거는 팔릴 거, 안 팔릴 거, 팔릴 거, 안 팔릴 거 이렇게 알아요.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 밖에 같이 다니면, 그러면 엄마 저 운동화는 뭐야?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.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이는 이제 그런 걸로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경제관념을. 그래서 이런 봐라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. 이제 왜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런 걸 하느냐라는 거는 진짜 비싸게 팔려요. 19만원, 20만원 이렇게 한정판을 딱 사면 거의 그 좀 인기 있는 애들은, 모델들은 10배는 기본으로 해서 막 240만원 이런 식으로 팔려요.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특히 이제 유명 브랜드랑 협업을 한다던가, 어제도 이제 아이가 보여주더라고요. 나이키랑 디올이 협업을 했다 그러면서 그 나이키 운동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예쁘더라고요. 그거는 그렇게 협업을 했다던거나, 뭐 에어조단 시리즈를 이제 다른 패션 선두주자인 뭐 GD라든지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그런 힙합 래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조인을 해서 협업을 해서 새로 만들어내요. 주로 걔네들이 디자인에 참여하나 봐요. 근데 요건 아주 한정판만 파는 거예요. 전 세계 딱 만족. GD도 전 세계 만족이래요. 만족. 딱 10,000개만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GD가 이제 딱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나이키 운동화 협업해가지고 딱 한정판 만족을 내놨는데, 그게 21만 9천 원이 판매가였거든요. 발매가였거든요.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1,300만 원에 리셀이 됐다는 거예요. 아니 도대체 누가 운동화 하나 갖고 1,300만 원을 주고 사? 기가 차잖아요. 말도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, 일단 중국에 GD 팬들이 있겠죠. GD의 그 골수 팬들.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돈이 많은 그 소공자들 팬심으로 덕질을 하는 거죠, 한마디로.
그렇게 사서 어디에다 올려요, 얘네가. 자기가 GD를 좋아하면 GD랑 관련된 사람, GD의 팬들이 다 팔로워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, 서로. 근데 GD가 협업해서 만든 그 운동화를 내가 겟했다.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올리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순식간에 좋아요가 눌리죠. 그래서 조회수가 확 높아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보게 되죠. 이제 그걸 갖다 퍼나르고 하니까. 그러면 점점 더 이 사람은 영향이 커지죠.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블로거라든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조회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런 새로 나온 것들, 뭐 구하기 힘든 한정판들, 새로 오픈한 곳 먼저 가서 나만 찍어서 올리는, 이게 SNS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란, 뭐 이런 돈 많은 국가들 있죠. 그 부패 정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싸들고 있는 그런 쪽 자녀들은 대놓고 인스타에다가 자랑을 해요. 나 뭐 몇 억짜리 시계 샀다, 뭐 이런 식으로. 그런 SNS의 역할 때문에 이런 한정판 판매 마케팅이 완전히 화랑이 되는 거죠, 화랑.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 전에 나이키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SNS 때문이죠. SNS에 올리려는 그 많은 전 세계 인플루언서라든지 혹은 덕질을 하는 덕후들을 위해서 SNS에 올릴 거를 얘네들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렇게 하면서 한정판이 품절이 되고 리셀 시장에서도 그게 막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럼 이 리셀 시장의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? 발빠르게 또 움직이는 데가 있죠.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자마자. 어디냐면 그 그림 경매하는 옥션에서 그 XX블루라는 사이트를 열었어요. 그 XX블루는 애들의 신발 이런 것들만 경매에 붙이는 사이트예요. 이게 작년 9월에 2019년 9월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요. 4개월 만에. 그런데 그 회원 10만 명 중에 80%가 18세에서 34세. 어마어마하죠, 참. 아이들은 이 SNS가 자기네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 생활의 일부잖아요, 그냥. 우리 어른들은 좀 다르지만 애들은 뭐든지 기록하고 남기고 찍어서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는 게 그 아이들의 생활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신의 그 SNS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희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,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사서 이제 간다는 거죠. 그래서 그 XX블루라는 그 사이트에 가면 19만 원에 산 거를 지금 얼마까지 내겠다 해서 그 가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뭐 40만 원, 50만 원, 60만 원, 최소 두세 배는 남기고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리셀 시장이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, 뭐 애들이 좀 놀다 말겠느냐.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애들이 뭐 한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. 그 시장 어마어마 크다. 그 도티 영상 여기 위에 올라갈 거예요. 그 도티 영상 한번 보시면 애들이 갖고 노는 거라고 무시했다가 지금에 오면 그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고 대단한 시장이었고 그건 사업이었구나, 산업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이 리셀 시장, 운동화, 스니커스 이런 것들의 리셀 시장이, 한정판에 대한 리셀 시장이 2025년에 7조가 될 거래요. 7조가 되는데 그 7조가 어느 정도인가 감이 좀 안 잡히잖아요, 저희가. 그죠?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2018년도 커피 전체 시장이 7조가 안 됐대요.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이 시장이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니고 분명히 어떤 산업으로 딱 자리 잡을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시장은 왜 나왔느냐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SNS가 너무 증가해서, 그거 역시 근데 받쳐주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잖아요.
뭐 당연히 그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마케팅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바꾸냐면 대리점을 다 없애요. 각국의 대리점들을 다 없애고 자기네가 직접 하는 거예요. 온라인상으로. 실제로 나이키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미국의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다 뺐어요. 우리가 직접 우리 온라인샵에서 판매할 거야. 너네한테 안 맡길 거야.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레스모아가 이제 아마 얘네 대리점인가 봐요. 나이키 대리점. 걔네들한테 이제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계약이 이제 끝나면 더 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. 이렇게 신문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키 자체가 이제 이 한정판 리셀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미는 거죠. 얘네들이 조금, 그러니까 유명인과 협업을 해서 조금 만들고 그거를 자기네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응모해서 팔리게 하고, 그 나이키 팩토리 이런 데 직접 관리하는 매장에서 애들이 줄 서서 와서 사게 하고, 그러면서 가격은 점점 올라가게 하고, 더 이상 스포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패션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지금 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이렇게 돈이 도니까 애들한테도 이게 이제 귀에 들어가서 애들도 이걸 알게 되고, 맨날 학원, 집, 뭐 PC방, 요게 자기의 그 바운더리 달랑 보고 있던 애도 이제 엄마 나 운동화 응모해 주세요,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거의 얘기는 다 들었는데,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애가 운동화 산다고 나 사서 이거 팔 거야 막 이러면은 뭔 소리야, 쬐끄만 게 공부나 하지 마, 이러지 마시고, 물론 아이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이거를 좀 구체화 시켜서, 그럼 너는 이거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고 얼마의 이익을 남길 거냐,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니,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,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개똥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같이 자분자분 얘기하면서 애 대신 응모도 해주고, 가서 줄 설 수 있으면 줄도 좀 서주시고, 그래서 애가 돈을 벌면 거기서 야 나한테 10%만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아이랑 소통의 창구도 되고 경제 공부도 되고 돈에 대한 감각도 익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.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이렇게 라이브 하면 꼭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